네. 자, 예, 잘 되셨고요. 자, 보시죠. 그러니까 건축법이요. 책 중간에 쪽수가 따로 있고 165쪽이죠. 그러니까 다 토막토막상이니까 꼭 필요한 거 아니면은 그러니까 문제와 아래에 있는 해설로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165쪽에 그러니까 1번 그러니까 주요구조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요구조부요. 그러니까 기보 좀 내봐 주지가 있죠. 아니 뭐 바지 보내주기로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먼저 보시면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사이기둥은 그러니까 칸막이 치는 거니까 아니고 보 작은 보는 아니고 차양 아니고 지붕틀 지붕받치는 지붕틀 주요구조부이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뭐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계단은 그러니까 초점 아닙니다. 답은 4번. 2번 그러니까 또 다시 1번이요. 그러니까 주요구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러니까 기억번 지붕틀 그러니까 지붕 받치고 니은번 주계단 불이야 도망가자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디귿번 사이기둥 칸막이 치는 거니까 아니고 X. 그러니까 1번 최하층 바닥 X 땅바닥이죠. 땅바닥은 사람이 만든 게 아닙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고요. 그러니까 다음 쪽이요. 그러니까 166쪽에 2번 그러니까 건축법 용어로 틀린 것은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내력벽 수선 하더라도 그러니까 순대는 벽면 잡기가 30제곱미터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대수선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1번 맞죠. 그러니까 그 대수선이요. 그러니까 대수선 그러니까 6가지 3가지가 있죠. 6가지 그러니까 주요구조부 6가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기본은 그러니까 한 개라도 그러니까 증설 해체 그 다음에 3개 이상 그러니까 수선 변경이 대수선이죠. 내력벽은 30제곱미터 이상이고요. 따라서 30제곱미터 이상 수선이 대수선 30제곱미터 미만은 해당하지 않는다. 맞고요. 동그라미 2번 지하 공작물 설치하는 점포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X요. 그러니까 건축물 지표면에 올리는 거지만 그러니까 건축물 토지에 정착이 있고 지붕이 있는 것. 두 번째 담장이나 굴뚝 딸려 있으면 건축물. 세 번째 지하 고가에 있는 군사기지 연구소 건축물에 해당되죠. 지하에 있는 것 5가지 건축물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2번 틀렸고 뭐 동그라미 3번 그러니까 구조 계산서 시방서는 설계도에 포함된다. 뭐 그런 거 있겠죠. 뭐 이런 시방서를 보았나? 그러니까 그 사전 상담 신청, 사전 결정 신청 때에는 간단한 것만 내고 정식 절차, 허가 신청 때 정식 설계도서가 들어갑니다. 거기가 포함되고 동그라미 3번은 세모 아시고요. 그건 뭐 몰라도 동그라미 2번으로 답이고 그러니까 동그라미 4번 막다른 구조와 너비는 막다른 도로가 그러니까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뭐 이렇게 써놓으면 참 뭐 애매한 표현입니다. 동그라미 4번이요. 아까 보셨던 거 있죠. 그러니까 도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가 있으면 그러니까 그 쑥 들어간 깊이와 너비가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소방관 호스가 하나가 15m, 그러니까 깊이가 10m 미만이면 그러니까 너비 소방관 아저씨 1명, 너비 2m 이상. 들어간 깊이가 35m 미만이면 소방관 아저씨 2명, 너비 3m 이상. 35m 이상이면 그러니까 소방차가 들어가야죠. 너비 6m 이상은 돼야 된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국어로는 좀 얘기가 애매하고 그러니까 4번도 맞고요. 동그라미 부분 고층이나 30층 이상 표시요. 30층 이상 이거나 120m 이상인 것을 말한다. 맞죠? 이제 초고층은 50층 이상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틀린 것은 2번 지하에 있는 연구소 안전 중요합니다. 틀린 것은 2번이고 그러니까 3번 문제요. 건축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러니까 동그라미 기억번 지하층 얼마 이상 묻혀 있어요? 반 이상 묻혀 있어야 지하층이죠. 둘째 줄 3분의 1 틀렸고요. 건축물 바닥이 지표면 아래 있는 층으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묻혀 있는 게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 3분의 1 틀렸고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니은번 개축은 뜯어고칠 개자이죠. 그러니까 개축 뜯어고칠 개자 내가 철거하고 그러니까 종전규모 이하 그러니까 재축 다시 회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멸실되고 그러니까 종전규모 이하 범정에 적합할 것도 포함되고요. 그래서 개축은
그러니까 천지변 제로 멸실된 경우 대제 종종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틀렸죠. 그러니까 개축은 그러니까 뭐 철거 쪽이고 재축이 멸실이죠. 그러니까 디귿번 미관지구에서 건축물의 외부 형태 담장을 변경하는 것으로 증개주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대수선에 해당한다. 맞고요. 그러니까 건축과 대수선에서 그러니까 건축이 더 시간적으로도 우선이고 더 세죠. 그러니까 건축과 대수선이 부딪히면 건축을 먼저 적용한다. 그러니까 증개주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대수선이다. 맞고요. 외부 형태 변경 미관지구에서요. 그러니까 1번 연면적 하나 건축물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연면적이고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층수가 50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 안전구역 연면적에 사용하지 않는다 맞죠? 그러니까 1번요. 그러니까 용적률은 그러니까 대지면적분의 연면적 한 발 더 나가서 용적률은 대지면적분의 연면적 빼기 지주피대이죠. 그러니까 용적률 산정시 연면적에서 지주피대는 제외한다. 지하층 주차용 피난안전구역 대피공간은 제외한다. 그러니까 디귿도 맞고 리을도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4번 문제요. 그러니까 건축법상 건축에 해당하는 것은 그러니까 건축에 5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박스의 기억 건축물이 없던 따지제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은 5가지 중에 신축에 해당하죠. 신축. 니은번 기존 증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층수를 7층으로 늘리는 것은 증축에 해당하고요. 디귿번 태풍 후 멸실된 건축물을 대지에 종종과 같은 규모에서 축조하는 것은 재축에 해당하고요. 그러니까 리을번 건축물의 주구조를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에서 옆으로 살짝 미는 것은 이전이죠. 그래서 4가지가 다 건축에 해당합니다. 답은 5번 문제요. 그러니까 용어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기둥 4개를 철거하고 다시 축조해서 건축물의 높이를 늘리는 것은 재축 X고요. 저 보시죠. 7번이요. 아까 여기서 보셨듯이 건축과 대수선에서 그러니까 건축이 우선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기억번에 그러니까 기둥 4개 철거 7번이요. 한 개라도 증설해체 3개 이상 수선 변경 한 개라도 해체 기둥 4개 철거는 뭐고요? 대수선이죠. 기둥 4개 철거에다가 대수선 쓰시고 다시 축조해서 건축물 높이를 늘리는 것은 증축이죠. 그러니까 얘는 2가지가 동시에 해당합니다. 대수선이기도 하고 증축이기도 하고 문제 어떤 걸 적용할 거냐고요. 그러니까 건축이 더 우선이니까 얘는 대수선이 아니라 증축을 적용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증축이 되고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지붕틀 3개를 증설해서 건축물의 면적을 넓히는 것은 대수선이다. 대수선 X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니은번 그러니까 지붕틀 3개를 증설 7번이요. 한 개라도 증설해체 대수선이죠. 한 개라도 증설해체 대수선이니까 그러니까 3개 증설은 대수선입니다. 그리고 연면적을 넓히는 것은 증축이죠. 넓히는 것은 증축. 그러니까 대수선과 증축이 부딪히면 뭘 적용한다고요? 증축을 적용하죠. 증축. 그래서 요것을 지금 가지고 물어보는 문제에서 좀 까다로운 문제이고 건축과 대수선이 부딪히면 건축을 먼저 적용한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게 지문 2개가 붙어 있고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 건축물의 기능 향상을 위해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건축물의 건축면적 층수를 늘리는 것은 개축 X 늘리는 것은 증축이죠. 동그라미 4번도 또 말장난이요. 그러니까 미관지구에서 세로 멸실된 담장을 종종과 같이 다시 쌓는 것은 증축 X요. 멸실된 것 종종과 같이니까 뭐가 되고요? 재축이죠. 재축이 되고 아까 이 대수선 9가지 중에 미관지구에서 외부 형태 담장의 변경은 대수선이지만
얘는 종전과 같이 한다고 했으니까 그쪽은 아닙니다. 재축. 5번 건축물의 특별피난계단 수선하는 것은 대수선 맞죠? 출판요. 대수선의 6가지 3가지 기본적으로 내봐 주치. 그러니까 이 6가지 중에서 안전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방화 벽, 방화 바닥, 불이야 도망가자, 주피특. 얘네들은 찌끔이라도 수선 변경이죠. 찌끔이라도 수선 변경이 대수선이 되고, 그래서 특별 피난계단 수선 대수선에 해당한다. 5번. 아무튼 이 건축과 대수선 문제 중에서 가장 어려운 형태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5번 문제 답은 5번이 되고, 다음 와서요. 이제 적용 대상에, 그러니까 1번, 그러니까 건축법 적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X요. 그러니까 뭐 문제 형태를 봐도 1, 2번 따로 묶으시고 3, 4, 5 따로 묶으시고 인 거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과 2번 문철수 고창에는 아예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문철수 고창에는 그쪽 특별법을 적용하다 한다.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동그라미 1번 철도 선로부지 안에 있는 4가지 시설에 대해서는 건축법 자체를 적용하지 않는다. 맞고요. 그러니까 2번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톨게이트에도 건축법 자체를 적용하지 않는다. 맞고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3, 4, 5 그러니까 깊은 산 속 옹달샘 옆이고요. 그 아무튼 대상 지역이요. 깊은 산 속 옹달샘 옆에는 도선 분방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깊은 산 속 옹달샘 옆에는 도선 분방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따라서 도선 분방이요. 옆쪽 해설 169쪽 세 줄 내려와서 첫 번째 별표, 두 번째 별표. 깊은 산 속에서는 도로의 관계, 도로의 지정 배수 변경, 도도, 건축선의 지정, 건축선에 따른 건축 제한, 선선, 그러니까 방어지구의 건축물, 대지의 분할 제한, 분방, 도도선선 분방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앞쪽이요. 이 깊은 산, 다시 앞쪽 168쪽에 동그라미 3, 4, 5. 그 깊은 산 속, 이걸 꼴 수는 없다고요. 도시적이 아닌 지구단위 계획이 아닌 계획관리지역으로서 동이나 읍이 아닌 지역에서는 어디요? 몰라요. 그냥 깊은 산 속이라고요. 건축부상 대지의 동그라미요. 할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않는다. 도도선선 분방 적용하지 않는다. 동그라미 4번 첫째 줄 역시 그런 거 하나하나 읽는 거 아니고요. 깊은 산 속이죠. 건축법상 건축선 동그라미요. 선 도선 분방 적용하지 않는다. 맞고요. 동그라미 5번 첫째 줄 깊은 산 속에서 용적률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뭐 용적률 X요. 용적률하고는 아무 관계 없죠. 뭐 깊은 산 속에다가 뭐 200층, 500층 집 마음대로 짓는 건 안 됩니다. 틀린 것은 5번. 그러니까 다음 문제요. 그러니까 1번. 그러니까 건축법이 모두 적용되지 않는에다가 조그만 X. 건축물이 아닌에다가 조그만 X. 또 문제 끊어서 읽으면 건축법이 모두 적용되지 않는 건축물까지가 뭐예요? 문철수 고창이죠. 그러니까 문철수 고창이 아닌 것 하나를 골라라 라고 하는 거죠. 동그라미 1번 어찌구에 따른 지정 문화재가 건축법 적용받지 않고 2번 철도 선로부지 안에 있는 4가지 시설 적용받지 않고 3번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적용받지 않고 4번 지역자치센터 문철수 고창 아니죠. 건축법 적용받고 동그라미 5번 철도 궤도 선로부지 안에 있는 4가지 시설 건축법 적용받지 않습니다. 문철수 고창에 대한 거였고 답은 4번. 그러니까 이번 문제요. 그러니까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은 오직 않으면 다 받죠. 그러니까 문철수 고창에만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동그라미 2번 철도 선로부지에 있는 4가지 시설. 동그라미 3번 끝에 가지적 문화재
4번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5번 끝에 수문조작실, 문철수 고창에는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죠. 동그라미 1번. 컨테이너 이용한 주택은 건축법 적용되죠. 답은 1번이 되고, 아래 해설에 문철수 고창의 창이 뭐냐면, 해설의 박스의 4번 컨테이너 표시요. 컨테이너 이용한 간이 창고 괄호 어찌고 법에 따른 공장 표시요. 공장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대지안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이동이 쉬운 것. 지금 그 4번에 문철수 고창 창고 컨테이너 이용한 창고 공장이 있고 이동이 쉬운 것인데, 또 올라가서 저 문제는 컨테이너 이용한 주택이니까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거죠. 답은 1번. 3번 문제요. 건축법상 관청에게 신고하고 축조해야 되는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은 3번 문제요. 신고 공작물이죠. 3번 문제 옆에 쓰시고 2, 4, 5, 6, 8, 8자가 눈사람 8자죠. 2, 4, 5, 6, 8, 30은 신고해야 된다. 2, 4, 5, 6, 8, 30은 신고해야 된다. 2, 4, 5, 6, 8, 30을 초과하는 거고, 8m 눈사람 반자 8m에만 이하가 하나 붙어있죠. 2, 4, 5, 6, 8, 30이고, 그래서 문제 계속요. 동그라미 1번 기념탑 굴뚝 같은 거죠. 기념탑 굴뚝 같은 거니까 지금 몇 번 문제죠? 3번 문제죠. 3번 문제 동그라미 1번 기념탑 굴뚝은 얼마요? 굴뚝 얼마 초과요? 6m 초과이죠. 6m 초과 때 신고하는 거니까 5m짜리는 신고하지 않고, 동그라미 2번 고가수조 칠판요. 위에 얹어져 있다고요. 위에 얹어져 있으니까 8m 초과이죠. 8m 초과 고가수조가 신고니까 7m짜리는 신고하지 않고. 3번 광고탑 지네들 물건 사라고 4m이죠. 4m 4m 초과 때 신고니까 3m짜리는 신고하지 않고. 동그라미 4번 담장 폴짝폴짝 뛰어서 2m 2m죠. 2m 초과하는 게 신고니까 3m짜리 2m 초과하니까 신고하는 거죠. 다시 칠판요. 동그라미 1번 6m 초과 옆에 이런 것들은 이게 어려운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요건이 있습니다. 요건이 있는데 문제에서는 지금 뭘 냈어요? 그걸 예시를 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제 예시된 조건을 보면서 그 요건이 뭔지를 떠올려야 된다고요. 그래서 한 번 더 어려운 거죠. 동그라미 1번 기념탑 굴뚝 6m 초과 때 신고. 동그라미 2번 고가수조 8m 초과 때 신고. 동그라미 3번 광고탑 물건 사라고 4m 초과 때 신고. 동그라미 4번 담장 폴짝폴짝 뛰어서 2m 초과 때 신고. 동그라미 5번 지하대표 2, 4, 5, 6, 8, 32죠. 30제곱미터 초과 때 신고. 따라서 25제곱미터짜리는 신고하지 않죠. 신고하는 것 답은 4번. 2, 4, 5, 6, 8, 30. 좀 시간이 좀 더 걸리고요. 하나 다시 다음 쪽 보실까요? 해설 보시면 해설에 1, 2번 묶으시고 1번 6m 넘는 굴뚝 6m 넘는 장탑 기념탑. 3번 4m 넘는 광고탑 광고판. 4번 8m 넘는 고가수조. 5번 2m 넘는 옹벽과 담장. 6번 30제곱미터 넘는 지하대표. 7번 6m 넘는 골프 연습장 등 철탑. 8번 8m 이하의 주차시설로 외벽이 없는 것. 이죠. 9번 10번 11번 5m 넘는 태양에너지가 있습니다. 2, 4, 5, 6, 8, 30 신고 때 신고한다. 답은 4번이 되고요. 4번 문제요. 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은, 먼저 다음 쪽 보고 오시면 다음 쪽이요. 해설 172쪽 해설. 박스에 다중이용 건축물이란 가번 다음의 어느 안에 해당하는 용도로서는 바닥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 5,000제곱미터 이상 6가지와 나번 16층 이상
16층 이상이 다중이용 건축물이죠. 용도에 관계없이. 우리 시험 그 6가지 갖고 아직 나온 적 없고 그냥 16층 이상으로만 하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앞쪽 와서요. 그러니까 171조 4번 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은 5,000제곱미터 이상 6가지인데 우선 그 6가지 찾는 것보다 16층이 훨씬 낫죠. 동그라미 1번 끝에 5층, 2번 끝에 5층 X, 아니 5층 X는 아니죠. 저 앞이 그러니까 5,000제곱미터 이상이면 될 수 있으니까 동그라미 1번 끝에 5층, 2번 끝에 10층, 3번 끝에 16층, 16층이면 다중이용이죠. 그 다음에 4번 끝에 15층, 5번 끝에 2층. 다시요. 동그라미 1번 4,000제곱미터 X, 동그라미 2번 5,000제곱미터 동그라미, 동그라미 3번 4,000제곱미터 X, 동그라미 4번 5,000제곱미터 동그라미, 동그라미 5번 5,000제곱미터 동그라미. 그래서 그러니까 1번은 아예 틀렸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3번은 16층이니까 다중이용이고 나머지 2, 4, 5 그러니까 그것들은 5,000제곱미터 이상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포함되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29가지 중에 6가지에 해당하는 게 아니고 동그라미 2번은 끝에 식물원 X, 동그라미 2번 끝에 식물원 X, 동그라미 5번 끝에 동물원 X, 동물원 X. 식물원, 동물원은 코끼리 사자가 많은 거지 사람이 많은 게 아니죠.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아무튼 16층으로만 나왔습니다. 문제 와서요. 다음 쪽 172쪽에 그러니까 5번 그러니까 건축법령상 실내건축 재료 장식물에 해당하는 것은 그러니까 실내건축에다가 인테리어 쓰시고요. 그러니까 인테리어를 얘기하는 거죠. 어느 뭐 가게 나가고 다른 가게 들어올 때 인테리어 공사하는 거 보십니다. 우리가 가게 손님으로 들어갔을 때는 인테리어 공사가 다 끝난 뒤를 보고 있는 거지만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죠. 지금 잠깐 보시자고요. 저를 보시면 지금 여기가 인테리어 공사가 다 끝나서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 역 건너방 빈자리에 무슨 사무실 들어올 거면 무슨 공사를 하겠죠. 그게 인테리어 공사고요. 공사를 하는 거지 마감돼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책 보시면 그러니까 문제예요. 5번 문제 다 실내건축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기업본에 배수시설 들어가야죠. 환기시설 들어가야죠. 난간 필요하면 들어가고요. 창문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전기시설 들어가고요. 다 인테리어 대상이고 그 아래 해설의 둘째 줄 실내건축의 재료 장식물이란 그러니까 1번 그러니까 벽, 천장, 바닥, 반자틀 재료 그러니까 반자 우리 눈에 보이는 천정이 그러니까 반자죠. 지금 이 바닥 공사도 했잖아요. 바닥에도 이 뭐 고급 이제 뭐 판 깔아놨습니다. 그러니까 2번 실내 설치하는 난간, 창호, 출입문, 3번 실내 설치하는 전기, 가스, 급수, 배수, 환기시설, 4번 실내 설치하는 충돌, 끼임,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여러가지 시설의 재료들이 다 실내건축 인테리어 재료들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뭐 공사할 때 그런 것들 다 공사한다는 거죠. 그 정도로고 다음 쪽 가세요. 그러니까 6번 문제 건축물의 가구 세대 등 간 소음방지 표시요. 소음방지를 위한 경계벽 표시요. 경계벽 설치해야 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그러니까 옆방에서 시끄럽게 해서 아이고 이 방에서 생활이 안 되면 생활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안 되죠. 경계벽을 통해서 옆방 소리가 안 들어와야 된다고요. 뭐 해설을 그러니까 다 읽을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객관식이죠. 5개 중에서 하나를 골라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6번 문제 동그라미 1번 숙박실의 객실 아이들이랑 여행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즐겁게 자야 되는데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잔다고요. 2번 공동주택 기숙사의 침실 여기도 대학교에 기숙사 있죠. 거기 애기들 지금 시험 내일 모레 중간고사 시험 준비해야 되는데 시끄러워서 공부를 못 하겠다고요. 3번 판매시설의 상점 옆 가게에서 골라 뭐 아줌마도 골라 누구도 골라 떠드나고 이쪽에서 장사를 잘 못한다고요. 그런가요? 그러니까 4번요. 교육연구시설 학교의 교실관 옆 교실에서 와르르 떠들고 이쪽에서 공부를 못하겠다고요. 5번 의료시설의 병실 애고 아파서 병실에 입원했는데 옆방에 떠들어서 그러니까 이쪽이 더 그러니까 정신까지도 안 건강이 안 좋아진다고요. 아무튼 이 중에서 그래도 좀 참아라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안 갖춰도 되는 것은 3번 판매시설이겠죠. 뭐 이런 건 객관식 그 자체로 푸는 거지 객관식의 문제로 푸는 거지 5개 중에서 하나를 골라내는 거지 저 아래에 있는 박스 내용을 외우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답은 3번. 다음 쪽 가세요.
174쪽에 용도 변경이 있네요. 그러니까 강의 노트 보시죠. 그러니까 강의 노트에 46쪽이요. 강의 노트에 46쪽에 용도 변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130가지, 그러니까 뭐 종류 너무 많고, 그러니까 29가지 용도도 많고, 용도가 중요하니까 건축물 대장에 쓰여 있죠. 용도 간의 변경 너무 많으니까 9가지 시설군, 안전시설군 기준으로 해놨죠. 아무튼 이런 뜻이 있고, 여러분이 문제를 푸실 때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것 갖고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건, 첫 번째 9가지 앞글자, 그러니까 두 번째 9가지 이름, 세 번째 그 중에 9번째 중에 5번째 영판 다 운수, 이거면 풀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니까 문제를 푸실 때는 뭐 이런 건 안 써도 되고, 그러니까 뜻을 아시니까 앞에다 9글자 위에서 아래로 쓰시면 되죠. 그러니까 자산 전문 영교 근주기, 그러니까 자산 전문 영교 근주기 쓰시고, 그러니까 다음에요. 그러니까 표현을 위해서 그러니까 숫자도 같이 쓰시는 게 더 낫습니다. 1, 2, 3, 4, 5, 6, 7, 8, 9 쓰시고, 쓰는데 이렇게 시간 많이 안 걸리고요. 문제 쓰는 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지에도 한번 써보시죠. 문제집 174쪽 아래 빈자리에다가 9글자 자산 전문 영교 근주기, 자산 전문 영교 근주기 1번부터 9번 강의노트를 옮겨 쓰는 거고요. 강의노트에 4-8의 두 번째 칸 앞글자 자산 전문 영교 근주기입니다. 그러니까 칠판 계속이요. 그러니까 강의노트 보시면서 칠판이요. 강의노트와 칠판. 그러니까 9가지 이름, 자동차, 산업, 전기, 통신, 문화, 집회, 그러니까 영업, 그러니까 교육, 복지, 그러니까 근린, 그러니까 주거, 업무, 기타 시설군이 있죠. 이름까지를 아셔야 되고, 다음 세 번째, 그 중에 5번째 영업 시설군요. 영판 다 운수, 영판이라는 나인숙을 좋아해, 영판 다 운수. 요거는 이제 몇 번 하시다 보면 소리 내실 수 있고, 소리만 내실 수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9가지 앞글자 쓰면 되고, 이름 떠올리고, 그 다음에 영판 다 운수 하면 되고, 그 다음 이제 그 설명이니까 계속 보시면 강의노트요. 두 번째 칸, 세 번째 칸, 자동차의 자동차, 산업의 공장 같은 것들 7가지. 그러니까 공장에서 물건 만들어서 실어 나가야죠. 운수시설, 물건 쌓아놔야죠. 창고시설, 공장이고요. 위험물 저장, 그러니까 공장 돌아가려면 기름, 가스 있어야죠. 위험물 저장 처리시설, 쓰레기 처리조 공장, 자원순환 관련시설. 그다음에 그러니까 뭐 기분 나빠지지 마시고 누구라도 돌아가시죠. 화장장, 연기 날라가고요. 묘지 관련시설, 그 옆에 장리시설이 있죠. 전기통신은 전기와 통신이고요. 발전과 방송통신, 문화집회, 박을 해야죠. 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화집회시설, 종교시설, 유락시설, 관광, 위계시설, 영판 다 운숙 이게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복지시설군, 보건복지, 의료복지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요. 그러니까 교육연구시설, 그러니까 뭐 학교부터 해서요. 그 다음에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야영장시설 5가지가 있죠. 근린 1종과 2종이 있고, 주거 업무니까 단독주택, 공동주택, 그 다음에 업무시설, 깍두기 들어가는 큰 집, 교정, 분사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타는 기타, 동물식물, 그러니까 돼지들을 꿀꿀꿀, 돼지들아 미안하다. 자, 여기까지가 있고, 그러니까 이거를 다 쓰지 않고요. 그러니까 노란색만 써도 나중에는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가보시죠. 그러니까 문제예요. 174쪽에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데, 문제 푸는 것도 좀 이렇게 맞춰서 풀면 훨씬 나아요. 174쪽에 1번. 네, 기업관, 판매시설을 창고시설로. 그러니까 이게 사이에다 놓는 게 낫고, 좀 이게 떨어져 있으니까요. 판매시설, 29가지 판매시설, 영판다운숙은 아시죠? 영판다운숙이고, 그러니까 다음 창고시설은 공장에서 물건 만들었으면 창고에 보관하겠죠. 그러니까 뭐고요? 산입니다. 칠판이요. 그러니까 그런데 만약에
영산만 써놓으면 다시 또 자산 전문 연교 근주기를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요, 아예 처음에 쓰실 때 이 앞에다 번호를 같이 써놓으시자고요. 자산 전문 연교 군주기 앞에 1번부터 9번까지 번호를 썼습니다. 그냥 1번부터 9번까지 쭉 썼다고요. 그래서 쓰실 때 기억 옆에다 쓰시죠. 50에서 이산입니다. 기억은 50에서 이산이라고요. 참고시설이 2번 산이죠. 그리고 칠판이요. 한 번 더요. 5에서 2로 올라가죠. 요렇게 화살표요. 여기에서 1로 가는데 올라가는 거니까 요 화살표까지 넣으면 칠판이 이 화살표가 뭐라고요? 올라가는 거니까 요걸 말씀 안 드렸지만 다 아시죠? 올라갈 때는 허가, 내려갈 때는 신고, 같은 시설군에서는 대장 변경이 있죠. 그래서 기억번을 이렇게 쓰시는 게 가장 깔끔하고 편합니다. 복잡할 것도 없고요. 물론 이제 그 각 시설군에 넣는 게 처음에는 좀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고요. 다음에 니은요. 그러니까 니은의 숙에서 위락시설, 그러니까 숙박에서 위락시설. 숙은 칠판요. 영판 다운 숙 뭐예요? 50 쓰시고요. 50 해서 그러니까 위락시설은 나이트클럽 박을 해야죠. 뭐가 되고요? 사문입니다. 5에서 4로 올라가죠. 우선 이것부터 다 마무리 해놓고요. 그 다음에 디귿번 장례시설에서 종교시설. 장례시설 누구라도 돌아가시죠. 그러니까 화장장 연기 날아가고 공장 연기 날아가고 이산입니다. 이산에서 종교시설 신도들이여 복을 받으라 박을 해야죠. 뭐고요? 사문입니다. 2에서 4로 내려오죠. 내려오고 그 다음에 리을이요. 의료시설에서 교육연구시설. 의료시설에서 교육연구시설. 자산전문연교 군주기 교육복지 보건복지 의료복지가 포함된다고요. 육교에서 그냥 교 그대로 육교이죠. 육교에서 육교 같은 시설군. 그러니까 미음번 일종 근린생활시설에서 업무시설. 그러니까 미음번 뭐 일종이종 쓸 필요도 없죠. 근린생활시설에서 그러니까 업무시설로 갑니다. 7근 7근이죠. 그러니까 명절 때 돼지고기 끊을 때는 몇 근요? 7근요. 7근에서 업무시설 자산전문연교 군주기 주거 업무 8주이죠. 7에서 8로 내려갑니다. 요것들만 이렇게 쓰면은 올라가니까 허가 신고 같은 시설군이니까 대장 내려가니까 신고이죠. 그래서 요 노란색으로 쓰는 게 가장 편한 방법이에요. 이걸 안 쓰고 어떻게 하더라도 29가지가 9가지 시설군 중에 뭐에 해당하는지는 다 아셔야 된다고요. 따라서 신고니까 답은 기급과 미음 4번이 되는 거죠. 계속 몇 번 반복하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요. 175쪽에 1번 사용식인 허가를 필요로 하는 것은 공부니까 그냥 계속 가보자고요. 1번 문제 동그라미 1번 업무시설을 판매시설로 업무시설을 판매시설로 그러니까 업무가 주거 업무이죠. 8주에서 영판 다 운숙 50입니다. 8에서 5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숙박시설을 근린생활시설로 그러니까 숙박시설 영판 다 운숙 50에서 근린생활시설 7근이고요. 그러니까 7근 5에서 7로 내려가죠. 3번 장례시설을 종교시설로 그러니까 장례시설을 그러니까 종교시설로 누구라도 돌아가시고 화장장 연기 날라가죠. 이 산에서
종교시설 신도들이여 복을 받으라. 박을 해야죠. 사문 2에서 4로 내려갑니다. 4번요. 그러니까 수련시설을 그러니까 공동주택으로 주택이죠. 그러니까 수련시설 청소년 수련시설이에요. 애기들 그러니까 그 수련시설이죠. 6교에서 8주이죠. 8주로 내려가고요. 그러니까 5번 공장을 관광유기시설 그러니까 공장을 그러니까 관광유기시설 공장 이산에서 관광유기시설 관광지 박을 해야죠. 사문입니다. 그래서 2에서 4로 내려가는 거죠. 올라가고 내려가고는 게 아무것도 아닌 거고요. 그러니까 몇 번 시설군에 해당하는지 그 연습을 해가는 게 필요하고 아무튼 이것들을 몇 번만 해보면은 넣는 데는 큰 지장 없어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고 이제도 되겠죠. 다음에 2번 문제요. 그러니까 2번 문제에 용도 변경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단독주택을 다가구주택 이건 좀 약간 귀찮은 거죠. 단독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합니다. 얘는 그러니까 29분의 1 단독주택이죠. 얘도 29가지 중에 하나 단독주택입니다. 그래서 단독주택 용도가 같은 거죠. 용도가 같은 거여서 그러니까 아무튼 29분의 1 용도가 같은 거여서 대장을 바꿀 게 없고 여기에 있는 7번 보시죠. 주거 업무시설군에 단독주택, 공동주택, 업무시설, 교정, 분사시설이 있는데 단독주택으로 바꾸는 거라고요. 단독주택이니까 용도를 바꿀 게 없죠. 얘기 없고. 그러니까 2번요. 일종 근린생활시설을 의료시설로 일종 근린생활시설을 의료시설로 바꿉니다. 그러니까 7근에서 의료시설, 보건복지, 교육복지, 의료복지가 들어가는 거죠. 6교입니다. 6교. 7에서 6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3번 숙박시설을 수련시설로 그러니까 3번 그러니까 숙박시설을 수련시설로 그러니까 숙박시설 영판다운숙 5영에서 수련시설 애기들 학교 중에 왔다 갔다 하는 거죠. 6교입니다. 5에서 6으로 내려가는 거죠. 4번 교육연구시설을 판매시설로 그러니까 교육연구시설을 판매시설로 그냥 6교이죠. 6교에서 판매시설 영판다운숙 5영이죠. 5영입니다. 그러니까 6에서 5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다음에요. 그러니까 5번 공장을 자동차로 그러니까 공장을 자동차로 바꿉니다. 공장이니까 이산에서 사산전문 연교군주기 1차이죠. 1차. 그러니까 2에서 1로 올라갑니다. 따라서 동그라미 1번은 같은 용도니까 건축물 내장 동그라미 1번에 단독주택 다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내장 기재내용에다가 용도 쓰시고요. 용도에서 같은 용도니까 용도를 바꿀 게 없죠. 용도 변경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맞고 2, 3, 4, 5 그러니까 5번이 틀렸고요. 올라가는 거니까 5번 허가가 신고가 아니라 허가를 받는 거죠. 아무튼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고요. 이거를 적극적으로 몇 분만 좀 더 하시면 돼요. 근데 아무튼 공부니까 아무튼 있는 것만큼은 다 가보자고요. 시간은 아깝지 시간이지만 그렇게 하는 거 보면서 몇 번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76쪽에 3번 문제 건축물의 용도 변경 옳은 것은 그러니까 건축 허가 중에 21층 이상 10만 제곱미터 이상은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직접 허가하는 거죠. 그거 빼고 어지간한 것들은 다 건축법에 어지간한 것들은 다 시군구입니다. 따라서 동그라미 1번 끝에 특별시장 X요, 광역시장 X요.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아니라 시군구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는 거고, 짚었으니까 보시면 옆쪽이요. 177쪽에 177쪽 4번,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뒷부분에 특별시장 X, 동그라미 4번 뒷부분에 특별시장 X, 동그라미 5번 특별시장 X, 다 시군구에게 하는 겁니다. 다시 앞쪽 가서요. 그러니까 176쪽에 3번 문제요. 그러니까 3번,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특별시 광역시 소재하는 건축물일 때 특별시장 광역시장 X, 그냥 틀린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용도 변경은 올라갈 때 허가, 내려갈 때 신고, 같은 시설군 대장, 세 가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영업시설군에서 문화집회시설군, 뭐 자산 전문 영교 군주기이죠. 영업시설군에서 문화집회시설군이니까, 그러니까 5에서 4로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니까 허가. 그러니까 3번, 그러니까 교육복지시설군에서 전기통신시설군, 그러니까 6교이죠. 그러니까 교육에다가 6, 그 다음에 전기통신에다 자산전, 전에다가 3번, 6에서 3으로 올라가니까 신고 X, 허가이죠. 동그라미 4번, 같은 시설군, 표시요.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 표시요. 용도, 변경, 표시요. 변경. 용도 위에다가 대장 쓰시고요. 용도 변경, 대장 변경이죠. 용도 변경이 대장 변경입니다. 신고 X요. 용도 변경은 대장 변경 해야 되죠. 동그라미 5번은 그러니까 여기 쓰시죠. 104개. 그러니까 사후 갔다 오는 길에 백사오개가 있습니다. 100제곱미터 이상이면 사용 승인, 500제곱미터 이상이면 건축사가 설계한다 라고 하는 게 있죠. 그냥 백사오개만 쓰셔도 나중에는 아시게 되고. 그래서 동그라미 5번, 용도 변경하는 부분의 바닥 면적비가 100제곱미터 이상,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라도 신고 대상이 용도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사용 승인 받을 필요가 없다 X요. 100제곱미터 이상이면 사용 승인을 받아야 되고, 따라서 옳은 것은 2번. 다음 쪽이요. 그러니까 4번 문제요. 그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틀렸다 치더라도 그래도 공부니까 공부로 가시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자원순환 관련 시설을 묘지 관련 시설로, 자원순환 쓰레기 처리 공장 이산에서 묘지 관련 화장장 연기 날라가죠. 이산 같은 시설군 뭐고요? 대장 변경 해야죠. 동그라미 3번, 발전을 공장으로, 동그라미 2번, 발전을 공장으로, 발전을 그러니까 공장으로 하니까 자산 전문 전 3전에서 2산 3에서 2로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는 거니까 허가. 3번 지문요. 운동을 수련으로 영판 다운숙, 아무튼 영판 다운숙 빼면 얘기가 안 돼요. 5번 0에서 애들 6교 교육복지 6교이죠. 6교 5에서 6으로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요. 4번 숙박을 종교로, 숙박을 종교로 하는 거죠. 영판 다운숙 5영에서 종교 신도들이여 복을 받으라, 바글바글 해야죠. 그러니까 사문 5에서 4로 올라가는 거죠. 5번 업무시설을 교육연구 시설로, 5번 업무시설을 교육연구 시설로, 뭐 바로 추사까지 못한다고 해서 뭐 조바심 가질 필요는 없고요. 나중에 이렇게 맞춰가는 거 몇 번만 해보시면 맞추는데 큰 어려움 없어요. 업무시설 8번 주거 업무이죠. 주거 업무에서 6교이죠. 6교 8에서 6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허가, 내려가면 신고, 인건 다 하시는 거고요. 또 답은 1번이 되죠. 여기까지 보셨고, 다음에요. 사절, 사진결정 등인데 잠깐 쉬고 가시죠. 예. 건축법 전체가 215쪽까지인데 좀 쉬면서 가도록 하시죠.